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 명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대구 지역 합계 출산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역 출생아 수는 지난 2020년 이후 한 달 평균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출생한 아이의 수는 1,134명입니다. 10년 전에 비해 10,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대구 출생아 수는 한 달 평균 1,0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대구 지역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0명 선까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 출산율은 대구는 0.76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을 넘은 건 전국에서 세종시가 유일합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인구 소멸 지역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된 서구와 남구는 전국 출산율 하위 10곳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출생한 아이의 수는 단 348명, 남구는 403명입니다. 서구는 서울 관악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남구는 하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3.5세로 10년 전보다 2살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대구 산업선의 철도건설 노반 설계안이 공개됐는데 이를 본 다사업 주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재 세천역 위치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천혜율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산업선 철도 노반 설계안에 표시된 서재 세천역 예정부지입니다. 몇몇 소규모 공장과 논밭, 나대지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서재 세천역 예정부지입니다. 제대로 된 도로도 없고 기반 시설도 없는 이곳에 철도역이 들어설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먼 곳에 역사 부지가 들어설 예정인 것을 확인한 세천리 주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 위치를 제가 봤는데 거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위치. 서재분들도 아니고 세천분들도 아니고 어느 누구를 위한 위치도 아닌 것이 그 위치를 세천 쪽으로 조금 와야 여러 사람이 더 편하고 위치 자체도 접근성도 좋고. 상대적으로 역사가 가까운 서재리 주민들도 마뜩 찬타는 반응입니다. 일단 서재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것 같은데 큰 길이 있지 않고 좀 외진 곳에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원하는 위치와는 동떨어진 곳에 역사가 들어서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SNS에 대화방을 만들어 단체 행동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재 세천의 중간인 지점, 그러니까 세천 삼거리라고 이제 외관광역도로와 마주하는 이제 세천 삼거리에 이제 고기를 이제 저희가 서재 세천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동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사업 행정복지센터에도 주민들의 의견서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서재 세천역 위치를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인데 의견서 제출 기간은 4일까지입니다. 제출된 의견은 대구시에서 취합을 하여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의견을 검토가 돼가지고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명칭은 서재 세천역이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세천이 소외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곳으로 서재 세천역 입지가 조정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키로 했는데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는 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투자 방식을 결정했지만 시민단체는 시민 부담이 크고 특혜 시비 우려도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우성문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대구 동남권을 잇는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키로 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도로는 동대구 제이시에서 동군위 제이시를 잇는 25.3km의 고속도로인데 사업비는 1조 7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로 가면 신공항까지 50분 이상 걸리고 다부터널 등 상습 정체 구간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하는데 이 도로를 이용하면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재정 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통행료가 2,000원 정도로 예상되지만 민자고속도로로 건설될 경우 2,440원 정도로 다소 올라갑니다. 당초 이 도로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검토됐지만 시는 각종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민간 투자 방식을 통해 조기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사전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최적 노선과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민간 사업자는 내년에 국토부에 제안서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30년까지 이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비로 건설되는 신공항의 필수 사업인 도로도 국비로 건설해야 하며 민자 사업은 시민들이 재정 부담을 떠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범안로, 구구터널, 압산순환로 등 지금까지 대구시가 추진한 민자 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고 민자 방식이 반드시 조기 건설이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20년 이상 지금 폐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범안로도 그렇고 구구터널, 압산관통도로 이윤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실현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요. 이 도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먼저죠. 환경단체에선 이 도로 전체 구간 25.3km 중 17km가 팔공산을 가로지르는 터널 구간이란 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의 환경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하 깊숙이 터널을 파는 대심도 터널로 짓겠다는 게 대구시 계획인데 수맥을 건드려 지하수를 고갈시킬 수 있는 등 상당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정책 결정을 밀어붙이는 대구시 행정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법의 비호 속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위해 만든 법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규제와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교차로 최근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집권 여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게시한 겁니다. 대구의 또 다른 교차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만행으로 규정지은 야당의 현수막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지역위원장 명의로 걸린 현수막에는 현 정권을 규탄하고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옹호와 원색적인 표현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걸 자기들이 어떤 홍보나 그런 걸로 그걸 사용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아무래도 좀 규제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정당이나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거리 현수막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추진해오던 주요 사업의 진행 과정을 알리며 치적을 홍보하거나 개인적인 정치 활동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현수막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하든 개수에 제한 없이 걸 수가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기들 의사표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의 제재 부분이나 그런 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그런 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른바 5개 광고물법은 정당이 통상적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명칭이나 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게시 기간을 명시하면 개수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도심을 뒤덮을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정치인 사이에서는 현수막 게시를 줄이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달서구에는 지난 6월 본회의에서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실태를 짚어보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현수막 게시 자체를 조금 줄이는 식으로 하고 아니면 그 동에 뭐 걸 수 있는 게시물을 정해서 법적으로 조금 국회에서 자정 노력을 해서 걸 수 있는 수량을 좀 제한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에 건 현수막을 보면 대부분 정당명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돋보이게 디자인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사진을 현수막에 넣기도 합니다. 반면 정당 현수막 게시의 조건인 연락처나 게시 기간은 보일 듯 말 듯 작은 글씨로 그저 형식만 갖출 뿐입니다. 정치 목적 현수막은 게시 기간까지 보장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인들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정치 혐오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정치 현수막의 난립을 규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크지만 자칫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역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힘있고 돈 있는 기관과 정당들의 현수막은 규제를 받지 않는데 주민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막혀버렸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대구시청 상격청사 앞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경북도청 이전터에 들어설 예정인 대구문화예술허브를 홍준표 시장이 달성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자 북구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수막을 대거 내걸었습니다. 대구시는 집회를 하는 동안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현수막을 강제 철거해 주민들의 반발을 더 키웠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민원 해결을 요구하거나 대구시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들이 수시로 내걸려 있던 동인청사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거대 정당들의 정치 현수막들은 난립하는데 시민들이 정부와 대구시 등을 대상으로 제도나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적은 비용으로 눈에 띄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시민단체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현수막 정치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의 그 현수막을 통한 의사 표현이 봉쇄돼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거리에 보면은 정당 현수막들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나 시민에게도 유사한 형태로 개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대구 경북 지역에선 야당이 내건 현수막이 훼손당하는 일도 종종 발생해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 있더라고. 위탁업체가 뛴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도 국민의힘과 좀 협의를 해서 순화돼서 정책 지향적인 그런 현수막을 게시토록. 여야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추석 명절을 즈음해서 정치 현수막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내년 그 4월 총선을 앞두고 다시 조금 발주량이 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랜카드가 있는 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소규모로 광고를 하는 거에는 아직까지는 이 플랜카드를 대체할 어떤 상품은 없지 않겠나.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없지만 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이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쓰레기로 버려진 폐현수막은 대구에서만 130만 장이 넘습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고작 20%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김민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년 365일 내내 현수막은 도심을 뒤덮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대구에서 쓰레기로 버려진 폐현수막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더니 무려 130만 장이 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45만 장, 2020년에는 31만 장, 지난해에는 40만 장이 넘었습니다. 한 해 평균 35만 장이 육박합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 지방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지면서 폐현수막은 그 전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려진 폐현수막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대부분 재활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활용되는 양은 전체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대구 지역 폐현수막 재활용률은 고작 23.5%에 불과합니다. 에코백이나 청소용 마대, 장바구니 등으로 재활용하긴 하지만 쏟아지는 현수막 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수막의 주 성분인 폴리에스터는 매립하더라도 사실상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70%가 넘는 현수막은 대부분 소각 처리됩니다. 폐현수막을 소각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폐현수막 1톤당 16,100원 정도입니다. 최근 4년간 배출된 폐현수막을 소각하는 데 1,600만 원이 넘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설업체에 맡기는 경우 비용은 10배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소각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도 문제입니다.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하는 데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4kg 정도입니다. 최근 4년간 대구에서 나온 폐현수막을 1,000톤으로 계산을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4,300톤 정도. 보시는 것처럼 30년 된 소나무 7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해야 하는 양입니다. 그럼 대안은 없을까? 환경단체는 재활용도 안 되는 현수막의 소각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당장 공직선거법부터 개정해 정당의 현수막 사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이 꼭 필요하다면 규격이나 매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친환경 현수막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와 경남 김해시 등은 관공서용 현수막의 경우 친환경 현수막만 지정 게시대에 거는 걸 의무화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사탕수수 등 식물성 물질로 만들어져서 자연 분해가 가능하고 태워도 유독 물질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는 방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가득한 도심 미관을 해치지 않고 환경도 보호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앞으로 2년간 대구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5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부동산 R114가 공동조사한 자료를 보면 앞으로 2년간 대구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5만 20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올 상반기 2만여 가구, 내년은 2만 3천여 가구, 내후년 상반기는 6,700여 가구입니다. 이는 전국 6개 광역시 중에서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입니다. 중구청이 회와 김밥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음식 전문점 80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총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모두 대장균 기준 수치를 초과한 곳으로 중구청은 영업정지 15일이나 과징금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점검반은 2개조 5명으로 편성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나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남구청은 1일부터 28일까지 의약품 판매업소와 신문,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판매 집중 감시에 나섭니다. 이번 집중 감시에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관리 의무사항 준수, 마약류 취급자 관리 의무사항과 마약류 취급 보고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의약품 등의 표시 광고 사항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은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합계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은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 유입과 함께 혼인율과 출산율이 유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촘촘한 대비책이 시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